특히나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만 이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거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랑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외교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알력 같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관계돼 가지고서 이 알력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어권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교관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소언어권에 종사하는 그 외교관들 간에 이 갈등이 있는데 2012년 시진핑 등장 이후에 속칭 그 외교부의 실세를 장악한 게 바로 소언어권,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왕위가 외교부장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외교관들한테 왕위가 첫 번째 부임 인사를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해라. 우리는 이제 나약한 중국이 아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의 외교적인 패턴이 나중에 전략 외교라는 그 단어로 이제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리고 거칠죠.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행태에서 보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중국이라면은 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좀 행동으로 좀 옮길 것 같거든요. 중국 정말로 지난 11월 14일이었죠. SNS에 일본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또 중국인의 노리는 지금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일본 유학 자제하고 여행 자제하라.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나카이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이죠. 뭐 지금까지 이제 일본행의 항공편 절반 이상이 다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취소 수수료를 다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지금 행동에 들어간 건 보여요. 와, 아니 사실 여행도 모자라서 이제 유학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원래 계획을 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중국 분들이.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순전히 따르나요? 그 이제 중국 안에서 이게 반일 정서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역사가 좀 깁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도 작년 들어서도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경 사진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경에 대학살되는 거를 사진관에서 찍은 그거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어서 아니면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서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제로 아마 그걸 동원을 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동원한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끌고 와서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하는 거 위험하다고. 사실 일본이 치안이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28일까지 모든 항공권 취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상해주겠다. 전혀 페널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 민간 기업이 하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 기억이 또 떠오르는 게 아마 꽤 오래전이었죠. 그 중국과 일본이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대도시에서요, 일본 승용차를 타고 가는 중국인들을 길에서 세워서 자동차를 대로해서 다 부셔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떤 양국 감정이 안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일본 관광객이 중국에 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어느 그런 시기 아닌가 하는 또 생각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섬 날아가지 마시고 네. 원산 갈마직으로 놀러 오라. 저희도 뭐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의 수산물 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이죠. 이른바 그 오염수 또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방류했을 때 일본에서 그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한 2년간 유지가 되다가 올해 이제 풀렸다가 다시 이 문제로 다시 일본 해산물이 중국에서 수입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풀자마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관련 기업 172개사가 직격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의 보이콧이 진행 중인데, 앞서 영상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원피스 주제가는 우리 코요태 김종민 씨가 아주 멋있게 불렀다면 제가 불렀죠. 김종민 씨가 부른 이 원피스 주제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런데 원피스 원곡을 불렀던 일본 여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요. 아까 그거. 삥.
그리고 나서 마이크가 꺼져요. 아무 소리 마이크가 부금된 거예요. 그러더니 검정색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일본 여가수를 공연 중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콘서트를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공연을 막은 장면이 전 세계에 그것도 정치적인 거 가지고 왜 된 거죠.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공연이 하루 전에 돌연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시회부터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영화까지도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짱구도 중국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짱구도 이제 출입 금지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가수가 노래를 마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노래 한 곡이 길어야 3분에서 4분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끊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약간 삼국지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든지 이런 거면 애착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케이팝 문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 문화를 막 수출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실 중국 문화 자체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